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2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유로그룹은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 사이의 채무 제조정 합의를 인정하고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CDS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 사이 채무 제조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CDS 디폴트 조항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CDS란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해당 국가의 디폴트 등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채무 제조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채를 제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손실탕감에 반대하는 국채 보유기관의 CDS 거래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분석입니다. 그리스는 최근 집단 행동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단 행동 조항이란 60% 이상의 채권자들이 손실탕감에 동의할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강제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며 이처럼 강제로 손실탕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로부터 CDS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 ISDA의 스티븐 케네디 대변인은 만약 한 투자자가 110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권 발행자가 지급을 중단할 경우 투자자는 CDS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 정부가 국채 교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국채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CDS 거래에서 규정한 크레딧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CDS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DS는 보유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지만 이를 매도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쌍방 모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AIG 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G는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모기지 증권이 급락하면서 CDS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담보물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지만 현금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결국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영국 산업연맹의 2월 수주 잔액 지수는 마이너스 3을 기록하며 6개월 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언 맥캐퍼티의 영국 산업연맹 수석 고문은 이와 관련 국내 및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1년 4분기 영국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표 발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제조업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영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영국 산업연맹의 수주 잔액 지수의 과거 약 4년간의 추이입니다. 지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60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 머무른 바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4분기에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이날 발표된 2월 지표는 마이너스 3을 기록하며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엔화의 가치와 관련하여 달러엔 차트 기준으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데니얼 부다노빅 HSBC 수석 매니저는 달러엔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상승 잠재력 또한 여전히 충분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래 차트는 달러엔의 일본 차트이며 2월 중순 일본 중앙은행이 1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 기조를 발표한 뒤 엔화는 달러 대비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엔 차트 기준으로는 일본 중앙은행 발표 이후
122평, 202평, 그리고 242평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규 신청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을 경우 미국 고용시장 개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후 6시 30분에는 영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영국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제어와 서비스의 총 가치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 경우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밤 11시 55분에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500여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문으로 조사한 합성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예상의 시장을 상회할 경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12시에는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됩니다. 지난달 판매된 신규 주택의 월간 수치를 연간의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의 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 경우 미국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